30대 중반의 결혼 3년차 여자입니다. 힘들게 자란 제 과거를 이용해 시부모와 합달을 계획한 남편과 이혼 중에 있어요. 초등학교 3학년 때 아빠와 엄마가 이혼을 하셨습니다. 이유는 지금도 몰라요. 아무리 물어봐도 아빠는 대답을 안 해주셨거든요. 엄마는 아예 연락이 끊어진 상태고요. 아무튼 당시 어린 저를 혼자 키우기는 무리라고 생각하셨는지 아빠는 결국 저를 할아버지 집으로 보냈죠. 그리고 전국으로 일을 하러 돌아다니시며 매달 생활비만 보내주셨는데 그마저도 몇 년 안 돼서 끊어지고 말았습니다. 현장에서 아빠가 돌아가셨거든요. 다행히 산재 처리가 돼서 제 몫의 생활비 정도는 한동안 충당할 수 있었지만 할아버지와 할머니 두 분 다 건강이 좋지 않아 어쩔 수 없이 병원비나 약값도 아빠 보험금으로 내다 보니 금방 돈이 사라지더라고요. 그나마 상대적으로 몸이 괜찮으셨던 할머니가 재래시장에서 야채나 나물 같은 걸 팔아서 근근히 입에 풀칠은 할 수 있었네요. 그러다 고등학교를 막 진학했을 때 전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찌저찌 고등학교를 졸업한다고 해도 대학교를 다닐 돈이 어디서 갑자기 생길 리도 없고 실제로 고등학교조차 제대로 졸업할 수 있다는 보장도 없는데 그냥 손 놓고 이렇게 살아도 되는 건가라고 말이에요. 제 답은 아니다였죠. 그래서 과감하게 고등학교 자퇴를 하고 저는 몇 달이 건너 아는 언니 밑으로 들어가 의류도매일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의류매입이라는 게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어느 정도 자리를 잡을 때까지는 정말 힘든 직업군 중에 하나예요. 남들 잘 돼 일하는 건 물론이고 남들 일할 때도 일해야 하는 아주 고된 직업이죠. 하지만 없는 살림에 저를 키워주신 할아버지 할머니를 생각하면 저는 잠을 줄여서라도 무조건 성공해야겠다는 생각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사장 언니 밑에서 4년 정도 일하게 되었을 때 언니가 그러더라고요. 이제는 며칠 정도는 저한테 모든 걸 맡기고 휴가를 다녀와도 될 만큼 제가 일을 빈틈없이 처리하게 되었다고요. 그러면서 돈도 올려주고 본격적으로 장사하는 법을 알려줬습니다. 일 마치고 집에 돌아오면 온몸이 안 아픈 데가 없을 정도로 고통스러운 나날들이었지만 조금씩 손에 익어가는 일들과 나도 언젠간 사장 언니처럼 내 가게를 가질 수 있다는 희망 하나로 버텨가던 어느 해에 드디어 사장 언니는 저에게 창업을 권하더라고요. 자기가 데리고 있기에는 너무 커버렸다며 그렇다고 돈을 많이 챙겨주는 것도 어느 정도 한계가 있으니 차라리 저보고 가게를 차려보는 게 어떻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저는 드디어 때가 왔구나 싶었어요. 그리고 그때부터는 직원으로서가 아닌 사장으로서 알아야 할 모든 것들을 전수해주더군요. 그리고 6개월 후 마침내 저는 제 사업장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생각보다 이쪽 의류업계를 만만하게 보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어설프게 준비해서 뛰어들었다가 망하는 경우가 많은데 저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밑바닥부터 차근차근 올라온 케이스잖아요. 당연히 자리를 잡는데 얼마 시간이 걸리지 않았어요. 물론 사장 언니와 지속적으로 연락도 하며 중요한 정보는 서로 공유하고 그러면서 트렌드에 뒤떨어지지 않게 꾸준히 노력도 했고요. 그리고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지금까지 못한 효도를 할 수 있을 만큼 사업이 커질 무렵 할아버지가 먼저 돌아가셨고 그의 할머니 역시 하늘나라로 가셨어요. 그때의 참담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을 겁니다. 제게는 아빠 엄마나 마찬가지였던 할아버지와 할머니 없이 이제 어떻게 사나 그저 막막하기만 하더라고요. 가게 문도 안 열고 한 달을 폐인처럼 그 안에서 지냈습니다. 집에 돌아가면 할아버지와 할머니 생각에 미쳐버릴 것 같았거든요. 그냥 너무 무서웠어요. 이제 내 옆에 아무도 없다는 사실이 죽을 만큼 공포스러웠죠. 그때 사장 언니가 와서 얼마나 호되게 혼내던지 지금 네 꼴을 보라고 헉이나 먼저 가신 분들이 좋아하시겠다 하며 눈물이 쏙 빠지게 뭐라고 하더라고요. 하루 이틀 언니는 매일같이 제 가게로 와서 저를 달래기도 하고 혼내기도 하면서 제가 정신 차리게 도와줬고 할머니 돌아가시고 2달 만에 간신히 일상을 회복하게 되었어요. 시간이 약이라고 하던가요. 절대 괜찮아질 것 같지 않던 슬픔 역시 한 해 2해 지나면서 옅어져 가더군요. 그렇게 저는 열심히 가게를 운영을 하며 살고 있던 그때 사장 언니가 제게 남자 한 명을 소개시켜줬고 그게 바로 제 남편이 되었다가 지금은 전 남편이 된 그 남자였습니다. 당시 저는 제 명의로 된 집도 한 채 있는 데다 가게 매상도 제법 돼서 근처 상인들에게 알부자라는 소문까지 돌기도 했거든요. 하지만 연애는 생각도 안 해봤어요. 그럴 시간도 없었고요. 그런 저를 안타깝게 생각한 사장 언니가 소개해준 남편은 사장 언니와 몇 달이 건너 알고 있는 지인의 친구라고 하더라고요. 잇몸이 다 드러날 정도로 환하게 웃는 미소밖에 기억에 남지 않는 첫 만남 이후로 자기와 결혼 안 해주면 죽어버릴 거라고 협박까지 할 만큼 제게 적극적으로 청혼을 하는 겁니다. 물론 제 상황을 아시게 된 시부모님 역시 별로 탐탁치 않아 하셨지만 남편이 워낙 고집을 부려대니 할 수 없이 허락을 해주신 거죠. 바보같이 그때는 허락을 해주신 것만 해도 너무 감사했고 어떻게든 은혜를 갚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결혼할 즈음에 시아버지는 은퇴를 하신 상태고 시어머니는 평생 주부셨다고 하길래 구체적인 형편은 잘 몰랐지만 어느 정도 생활비 정도는 도와드려야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시누이도 한 명 있었는데 다행히 꾸준히 다니고 있는 직장도 있고 그때는 그 근처에서 자취를 하고 있었고요. 상견례도 하기가 애매해서 생략했습니다. 저희 쪽에 가족들이 없는데 굳이 상견례라고 할 필요가 없다고 그러길래 저는 알겠다고 하고 그냥 제가 시가에 가서 인사드리면서 의논할 거 의논하고 말았네요. 시가 형편이 많이 어렵고 힘든 상황까지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아들 결혼하는데 넉넉하게 지원해줄 정도까지는 또 아니라고 걱정을 하시길래 제가 여유가 좀 있으니 남자 여자 구분하지 말고 그냥 각자 형편에 맞게 알아서 진행하자고 말씀드렸어요. 시부모님은 그제서야 표정이 좀 풀리더라고요. 아무튼 이미 제가 살고 있는 집이 평수도 충분하고 애초에 남자는 무조건 집을 해오거나 여자는 혼수를 해야 한다. 뭐 이런 고정관념은 불필요하다고 생각한 저는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지금 살고 있는 원룸은 정리하고 제 아파트로 들어오라고요. 새로 집을 준비할 여유가 없었던 건 아니지만 내가 생기기 전까지는 둘이 살아도 충분한데 굳이 추가로 지출하는 건 현명하지 않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렇게 평탄하게 결혼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시부모님 생활비로 얼마를 드리는 게 좋을까 남편과 고민하다 아이가 태어나기 전까지는 100만원, 그 후에는 50만원으로 합의를 받고 한 번도 거른 적 없이 챙겨드렸습니다. 남들은 무슨 시가에 그렇게까지 돈을 주냐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전 충분히 드릴 만하다 생각했어요. 우선 저한테는 아무런 연고도 없으니 돈을 드리고 싶어도 드릴 수가 없는 데다 그때만 해도 제게 잘해주는 시부모님이 마냥 좋았거든요. 나의 또 다른 부모님이라 생각하고 그저 잘해드리고 싶은 마음이 컸죠. 그래서 한 달에 100만원 드리는 거 크게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시부모님도 한동안 저한테 잘해주신 것도 맞고요. 처음에 시어머니께서는 저희 둘 다 일을 하니 잘 챙겨 먹는 게 힘들 거다라고 걱정하시며 자주 반찬을 가져다 주셨습니다. 어차피 집에 있어봐야 할 것도 없고 심심하다고 은퇴하고 집에 계신 시아버지랑 함께 차 타고 다니시는 모습이 좋아 보이더라고요. 나도 나중에 나이 들면 남편과 꼭 저렇게 늙었으면 좋겠다고 부러울 정도였거든요. 사실 저희가 생활비를 보태드리는 건 제외하더라도 아들과 며느리를 위해 이렇게까지 챙겨주시는 게 솔직히 그리 쉬운 일만은 아닐 텐데 따로 시간을 내서 정성껏 반찬들을 해다 주시는 시부모님께 참 감사하더라고요. 근데 시간이 흐를수록 조금씩 이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결혼하고 얼마간은 저희가 집에 없는 시간에만 반찬을 가져다 주시더니 어느 순간부터는 시간이 점점 늦어지는 겁니다. 아무래도 옷장사를 하다 보니 제가 일찍 출퇴근하는 거 아실 텐데도 꼭 제 얼굴을 보고 가시는 경우가 늘기 시작하더라고요. 하루는 제가 일 마치고 집에 왔더니 텅 빈 집에서 시부모 두 분이서 거실에 누우셔서는 TV를 보고 계시는 겁니다. 절 보자마자 약간 당황하시더니 잠깐 쉰다고 한 게 벌써 시간이 이리 되었냐 하시며 미안하다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급하게 짐 챙겨 가시는데 거기서 어떻게 그냥 가시라고 합니까? 그래서 좀 있으면 남편 오니까 같이 저녁이나 드시고 가시라고 했죠. 그날부터였을 겁니다. 한 번 두 번 반찬 핑계로 오셔서 저녁까지 드시고 가시는 게요. 그러더니 어느 순간부터는 아예 저녁 시간에 맞춰서 오시더라고요. 당연히 저는 불편했죠. 가끔씩 오시는 것도 아니고 일주일에 두세 번은 오시는데 어떻게 불편하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비록 저한테 따로 잔소리나 싫은 말씀은 안 하시지만 그래도 같은 공간에 있는 것만으로도 신경 쓰이고 행동이나 말에 제약이 따르잖아요. 그런데 시부모님은 한술 더 뜨시더라고요. 늘 식사 때마다 이렇게 다 같이 저녁 먹으니까 너무 좋다고 딸내미 시집 보내고 하나 있는 아들까지 나가서 살다 보니 집이 너무 적적했는데 요즘은 함께 저녁밥 먹는 낙으로 산다 뭐 이러시는데 여기서 어떻게 불편한 기색을 내비출 수가 있겠어요. 저는 그러시냐 하며 맞장구를 칠 수밖에 없었는데 어느 날은 남편이 식사 후 차라도 한 잔 더 하고 가라고 하대요. 시부모님은 무슨 차까지 마시냐고 하시면서도 바로 거실에 자리를 잡으셨고 그렇게 9시가 넘었어야 가신다고 일어나셨어요. 근데 갑자기 남편이 늦었는데 주무시고 가는 게 어떠냐고 제안을 하는 겁니다. 아니 제 의사는 전혀 물어보지도 않고 저러나 싶었습니다. 시부모님은 그제서야 제 눈치를 보면서 며느리 불편해서 안 된다며 집에 가시겠다고 하는데 꼭 집어 저를 언급하시는 그 상황이 참 곤란하더군요. 그렇다고 네 불편하긴 하네요 조심히 들어가세요 라고 할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작은 방에 요 깔아드렸습니다. 그나마 남편이 안방 메어드리자는 이야기는 안 해줘서 고마웠달까요. 저는 침대에 누워서 조용히 남편에게 말했어요. 나도 피곤한 날이 있으니까 앞으로는 산이도 없이 주무시고 가라는 이런 이야기 안 했으면 좋겠다고요.
남편은 별일 아닌 듯이 웃으면서 미안하다고는 하는데 대답이 너무 건성으로 하는 것 같아 기분이 썩 좋지만은 않았어요. 그나마 남편이 제 말귀를 알아는들은 건지 그날 이후로 주무시고 가는 일은 없었지만 여전히 반찬 가지고 지어서 저녁 먹고 가는 날이 일주일에 많으면 3-4번까지 되더군요. 이건 잠만 따로 자지 한 집에 사는 거나 마찬가지 같더라고요. 거기다 처음에는 저녁 차릴 때 시어머니나 남편이 도와줬거든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는 자연스럽게 저 혼자 식사 준비를 하고 있더라고요. 이건 아니다 싶어 조만간 제대로 이야기를 하긴 해야겠다 마음을 먹었죠. 언제 이야기를 꺼낼까 하던 차에 오히려 남편이 훅 들어오는 거예요. 한 번은 저녁을 먹고 있는데 자기들끼리 하하호호거리던 도중에 이럴 거면 집도 큰데 같이 살면 참 좋겠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시부모님은 이번에도 웃으시면서 며느리 눈치 보여서 안 된다고 말을 하시면서도 그러면 참 좋겠다. 같이 살게 되면 살림도 해주고 나중에 손주까지 당신들이 전적으로 키워주겠다 뭐 이러시는데 진짜 더 이상 이대로 놔뒀다가는 조만간 합가하자고 달려들 기세더군요. 그렇게 밥이 콧구멍으로 들어가는지 목구멍으로 들어가는지 모를 시간이 지나고 시부모님 가시자마자 남편에게 엄중하게 경고했습니다. 한 번만 더 이상한 농담으로 불편한 상황 만들면 나도 가만히 있지 않겠다고요. 남편은 이번에도 알겠다고 말은 하는데 자꾸 이런 식으로 참고 넘어가는 게 맞는 걸까? 뭔가 확실한 해결책이 있어야 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긴 했지만 그렇다고 이혼까지 생각한 건 아닙니다. 근데 며칠 후 주말에 남편과 저를 집으로 부르시더라고요. 그래서 가보니까 오랜만에 시누이도 와 있는 겁니다. 이윽고 시어머니가 말씀을 하시는데 정말 기절하는 줄 알았습니다. 조만간 신우가 결혼을 할 예정인데 그쪽 집안과 상견례가 끝나면 지금 살고 있는 시부모님 집을 신우에게 줄까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럼 아버님이랑 어머님은 어디서 사시게요? 라고 물어봤죠. 그랬더니 한다는 말이 니들 집에서 같이 살면 되지 이러시는 겁니다. 전 기가 막혀서 아무 대답도 못하고 있는데 신우이는 옆에서 제게 고맙다고 입이 귀에 걸려있고 순간 남편의 반응이 궁금해 쳐다봤더니 남편도 해맑게 웃으면서 당연한 거 아니냐 이렇게 자기가 대답을 대신하는 겁니다. 자기 집도 아니고 내 집인데 왜 자기가 대답을 하는지 더 이상 우물쭈물하다가는 집도 뺏기고 팔자에도 없는 시집살이 하겠다 싶어서 정색하고 말씀드렸습니다. 단호하게 싫다고 했어요. 예상치 못한 제 대답에 다들 당황했는지 모두들 놀란 표정으로 저만 바라보길래 제가 그랬습니다. 최소한 저를 며느리라고 생각했으면 이렇게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짓은 못했을 거라고요. 지금까지 저희 집에 자주 오시는 게 불편하긴 해서도 그 정도까지는 참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무슨 아빠가 그리 간단한 일도 아니고 집은 시누이한테 주면서 왜 모시는 건 나한테 하라고 하냐. 절대 그리는 못하겠다. 대답하고 자리를 박차고 나와버렸습니다. 이럴 때 부모님이나 할아버지 할머니가 계셨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아무리 둘러봐도 누구한테도 기댈 사람이 없더라고요. 할 수 없이 사장언니에게 전화를 해서 그 집에서 며칠 지내면서 전 이혼 준비를 했습니다. 사장언니는 제 이야기를 듣자마자 저보다 더 화를 내면서 그런 상종 못할 집안이 어디 있냐고 이건 무조건 이혼하는 게 상책이라고 하더라고요. 저도 같은 생각이었어요. 여러 차례 남편이 찾아왔지만 다행히도 그때마다 사장언니와 언니 남편이 잘 막아줘서 별탈 없이 이혼을 마무리할 수 있었어요. 시부모님한테도 몇 번 전화가 왔었는데 딱히 할 말도 없고 해서 안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시누이가 카톡으로 어마어마한 상용 문자를 계속 보내더군요. 전부 다 저장해놨으니 괜히 돈 물어주기 싫으면 닥치라고 했습니다. 그 후로는 남편 쪽에서 일체 아무 연락 안 했고 저는 마음 편하게 이혼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남편은 결혼할 때 들인 비용 정도만 받아가는 걸로 마무리되었어요. 현재 집은 부동산에 내놓은 상태고 이사할 때까지 사장언니네에서 신세를 지고 있습니다. 저도 이런 식으로 제 결혼 생활이 끝날 줄은 몰랐지만 한편으로는 다행이라는 생각도 드네요. 만약 이번에도 또 어영부영 분위기에 휩쓸려 넘어갔다면 지금쯤 시부모 모시면서 시집살이 제대로 하고 있었겠죠? 생각만 해도 끔찍하네요. 정이 그렇고 사람이 그리워 남편과 시부모에게 불만이 있어도 웬만하면 참고 넘겼더니 이런 식으로 저를 이용해 먹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지금도 그 생각만 하면 열불이 나요. 어떻게 골라도 그런 인간을 골랐는지 사장언니는 자기 때문에 이렇게 됐어 미안하다고 하는데 이게 왜 언니 잘못인가요? 등신같이 그런 놈이랑 결혼하고 몇 년 동안 참아온 제 잘못이죠. 아무튼 다른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세우지는 못했지만 한 가지는 확실하게 배웠어요. 참는 게 능사는 아니라는 거 말이에요. 앞으로는 그때그때 할 말 제대로 하고 살려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펼쳐질 제 미래의 행운을 빌어주시면 정말 감사할 것 같아요.